기존의 드론이라고 한 무인기라고 하게 되면 굉장히 대형 쪽에 치중했다면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겪으면서 소형 드론에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운영자와 드론이 1대1로 지금 현재 전쟁에서 쓰이고 있는데, 앞으로 전장에서 한 명의 운영자가 다수의 드론을 운영할 수 있는 군집 제어가 가능한 드론들이 많이 활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드론 산업은 다양한 분야와 결합해서 기존 산업을 대체한다기보다는 상호 보완적인 부분에서 같이 시너지를 낼 것이다,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시간 재난안전정보방송 재난안전 119 안전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날로 확장되고 있는 드론 산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드론 전문 업체 파블로항공의 이장철 부사장 나오셨습니다. 부사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드론에 대해서 최근에 관심도 많아지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미래 산업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차근차근 순서대로 좀 짚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택배 같은 물류뿐만이 아니라 요즘에 드론 보면은 군사 분야까지 진출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파블로항공이 이제 이 같은 드론 산업에서 주력으로 하고 있는 분야가 어떤 건지 먼저 소개를 해주실까요? 예, 저희 파블로항공은 그 다수의 드론을 동시에 이제 협력하면서 비행을 할 수 있는 이제 군집 제어 기술과 그리고 유무인기를 이제 통합적으로 관제할 수 있는 그 통합 관제 플랫폼, 이걸 핵심 기술을 갖고 있고요. 이러한 기술들을 토대로 해서 이제 드론쇼 그리고 국방 드론들을 이제 주력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드론 배송이라든지 UAM까지 다양한 산업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분야뿐만이 아니라 이제 군사 분야까지 다 두루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맞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최근 주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뭐예요? 저희가 이제 드론쇼 부분인데요. 요새 이제 드론쇼가 국내적으로 굉장히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네. 드론 산업 중에서 이 드론쇼가 기존의 불꽃쇼를 대체하는 형태로 해서 빠르게 시장이 이제 확대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새해맞이 드론쇼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진행됐었고요. 네, 맞습니다. 또 드론쇼 분야가 중국이 좀 많이 앞서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중국 선진시에서 만여 대의 이제 라이트 드론으로 해서 기네스 세계 기록에 등재된 적도 있는데요. 저희 파블로항공은 기존 드론쇼 시장에 좀 차별화하기 위해 가지고 드론의 라이트와 불꽃을 동시에 다는 이제 불꽃 드론쇼 부분으로 이제 특화를 하고 있고요. 3번의 기네스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2020년에 300세대부터 해서 작년에 1067대까지 3번의 기네스 기록을 갖고 있고요. 금년 1월 28일에는 이제 베트남 하노이에서 2025대 기네스를 또 재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분야에서는 저희가 이제 기술이 좀 세계적으로 굉장히 이제 앞서 있다라고 인정을 받고 있어서요. 작년에는 이제 미국에 한 30억 정도의 드론 기체를 수출했고, 금년에는 이제 미국을 포함해서 뭐 유럽이라든지 중동, 아시아까지 확대 전략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사장님, 그럼 지금 보이는 화면 보면은 저게 다 드론으로 연출한 화면들이었나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 중에 드론과 불꽃을 접목하는 기술이라고 하셨거든요. 그게 정확하면 어떤 기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드론에서 불꽃이 터지나요? 예, 보통 불꽃쇼 하게 되면 10분 동안 이제 LED 드론으로 그림을 그리는데, 중요한 포인트마다 이제 불꽃이 발사되면서 임팩트를 더 가미하는 형태의 드론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저렇게 지금 터지는 게 불꽃이에요? 드론이에요? 예, 드론에서 불꽃이 발사되는 연출입니다. 그 얘기군요. 네. 그러니까 지금 드론과 불꽃이 접목된 그런 맞습니다. 기술로 구현된 화면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네. 그러면 이런 드론 기술의 발전이 항공 산업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십니까? 드론은요, 한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 그렇게 오래됐나요? 예. 네. 드론의 정의를 말씀드리면 이제 조종자가 탑승하지 않고 조종되는, 그러니까 무인기라고 예. 정의하는데, 그 최초의 그 드론 기술은 그 무인 그 비행체가 아니라 그 무인 선박의 그 라디오 주파수를 활용한 무선 조종으로 시작을 했고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이 드론이라는 거는 군사용으로 굉장히 기술적으로 이제 발전하다가 21세기 들어서 이제 상업용으로 드론이 활용이 되면서요. 현재는 이제 물품 수송이라든지 산림보호, 국토조사, 해양관리 등의 다양한 산업 분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드론이 활용이 확대되면서 기존의 레거시 항공 분야에서는 독점하고 있던 그런 하늘길에 새로운 형태의 모빌리티가 등장함으로 해서 항공산업 전반적으로 활력을 불어일으키고 있고요. 항공 안정적인 측면에서는 기존의 그 항공기와의 또 공존을 하기 위한 그런 비행 안전성 검증이라든지 안전 그런 그 검증을 위한 그 기술 개발들이 지속적으로 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두 가지 형태로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드론 산업이 전 세계 그런 산업 경쟁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치열한 이 드론 산업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수준을 차지하고 있는지 이제 그게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국내에도 드론 업체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드론 업체들 중에 파블로가 갖고 있는 그런 강점이 어떤 것인지 그걸 두 개를 같이 말씀해 주시죠. 예. 작년에 이제 국토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요. 전 세계 드론 시장의 대략 한 2% 정도가 국내 드론 산업이 지금 차지하고 있고요. 전 세계 한 10위 정도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1등이 어디입니까? 역시 미국인가요? 예, 1등은 네. 미국이고요. 2등은 이제 중국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드론 산업 발전법에 보면 앞으로 이제 5년 이내에 넘버 5로 진출하는 것을 목표로 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넘버 5로 진출하기 위해서 지금 파블로 항공도 열심히 함께 정부와 노력을 하고 있는데 파블로 항공의 차별화 기술이라고 하게 되게 되면 드론 그 하드웨어뿐만이 아니라 드론 하드웨어를 운영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네. 예, 즉 GCS라고 하는 이제 지상 운영 시스템과 그리고 관제 플랫폼을 통합적으로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우리 파블 항공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게 전부 다 국산 기술로 저희가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잠깐 여기서 전문 용어들을 조금 정리하고 넘어가 볼게요. 자, UAV라고 하고요. 예. 이게 이제 무인 비행체죠. 맞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들어서 나오는 것 중에 UAS라는 게 있어요. 예. 이 두 개의 차별점은 뭔가요? 이제 기존에는 이제 무인기 하면 UAV라고 많이 칭했습니다. V 이제 비어클이라고 이제 기체라고 얘기하는데 최근에는 그 기체 부분을 이제 시스템이라는 명칭으로 바꿔서요. 이제 기체 하나로만 드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체를 운영하는 그런 비행 안전성, 효율성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해졌다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시스템이 더 중요해졌다 맞습니다. 이 얘기군요. 예. 네. 통합적인 관점에서 그 UAS라는 명칭을 더 많이 지금 쓰고 있습니다. UAS가 더 보편적인 그런 예. 명칭이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사실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드론이 발전하면은 내 일상에 뭐가 좋아지지라고 생각해 보면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보면은 이 배송 부분에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배송 서비스의 그런 현재 그리고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이게 달라질 거라고 예측을 하시나요? 예. 드론 배송이라고 하면 드론을 이용해서 물품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고객에게 전달하는 서비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전 세계 이제 물류 회사들이 빠르게 이 분야에 대해서 연구 개발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 파블로 항공도 국내 대표적인 드론 배송 업체이기도 하고요. 잠시 좀 소개드리면 네. 저희가 이제 2020년에 80.6km라고 하는 최장거리 물류 배송 기록도 갖고 있고 현재는 한 140km 정도의 배송 거리를 운송할 수 있는 기체도 좀 개발하고 있습니다. 80.6km면은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예. 한 가평 정도까지 갈 수 있는 거리인가요? 예, 그 정도 그죠? 거리가 될 수 네. 있겠고요. 더 늘리는 게 이제 또 목표가 되겠군요. 맞습니다. 더 예를 들면 원거리로 제주도 같은 맞습니다. 경우에는 예. 뭐 바다를 건너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거를 줄일 수 있는 거라면 훨씬 더 물류 비용이 절약이 되겠죠? 맞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장거리 그리고 고중량의 그 물량을 배송하는 게 이제 드론 기체들의 앞으로 개발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요. 예, 이런 부분에서 현재 그 드론 배송은 이런 그런 도서 상관 쪽으로 실증하는 부분에 지금 집중을 좀 하고 있고요. 가장 먼저 이 도서 상관이 상용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난 현장이라든지 또는 사람들이 이제 진입하기 어려운 장소 쪽에도 이런 배송 물품 서비스들이 활발하게 상용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종국에는 도심지로 기존의 그 물류망을
보완하는 체제로 이제 드론도 배송이 될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러한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그 드론 비행 안정성이라든지 또는 배터리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개발되어야 그런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합니다. 드론이 보통 이제 생각하면은 기체가 좀 작은 드론만 생각을 하게 되는데, 드론 기체가 이제 커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배송의 부피가 큰 물건들을 여러 개 옮긴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이제 또 하나 걱정되는 게, 이게 드론이 날다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안전성 문제도 사실 일반인들의 우려를 크게 만드는 요소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노력은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또 어떤 조치를 지금 하고 계신지 그것도 예. 말씀해 주실까요? 예, 저희가 이제 최근에 그 비행 안정성 평가 시스템을 이제 개발했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기존 레거시 항공에서 운영했던 그런 평가 시스템을 드론용으로 개발한 겁니다. 이 소개를 잠깐 드리면 드론을 이제 비행하기 전에 사전에 어떤 규정을 제대로 절차를 지키고 있는지, 그리고 또 비행을 하다 보면 이상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사후적인 측면에서 이상 현상이 발생됐을 때의 그 로그를 분석해서 다음에 비행을 할 때 어떤 그 이상 원인을 분석을 통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사후적인 조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방적 조치로서 많은 그런 비행 데이터들을 축적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비행을 할 때 어떠한 부분에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지 부분을 하는 이런 세 가지 삼축의 안전적 관리 시스템을 통합하는 부분인데요. 이런 통합 관리 시스템은 금년에 이제 표준화 모델로도 이제 채택하는 것을 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연도별 계획을 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정부의 계획과, 그러니까 정부의 이제 드론 산업 발전 로드맵이 있을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제 산업 전반의 로드맵이 따로 있겠죠. 이 정부의 로드맵과 산업의 로드맵은 같이 가고 있는 거라고 평가를 하시나요? 아니면 이건 좀 아쉽다,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제 정부의 로드맵을 따라서 좀 준비를 좀 하고 있는데요. 이제 아쉬운 점이라고 하게 되게 되면, 많은 기업들이 이제 생존을 하기 위해서 빠르게 이제 그런 그 로드맵에 맞춰서 이제 시장이 열리기를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는 그 로드맵보다는 그 현실화되는 부분들이 조금 늦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늦어지는 부분은 어떤 이유 때문이죠? 여러 가지 관점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드론 기술이라는 부분이 드론 자체만 필요한 게 아니라 뭐 배터리라든지 여러 가지 부수적인 기술들도 복합적으로 융복합이 되어야 이 드론 시스템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기술적인 측면에서 좀 더 보완돼야 될 부분이 있겠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행 안정성 검증적인 측면이 좀 더 보완이 돼야 될 필요가 있겠고, 두 번째는 기존의 레거시 항공과의 공존을 하기 위해 가지고는 어떤 법규가 이제 규정이 돼야 되는데, 어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이제 개선돼야 될 행정적 법적인 조치들도 많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드론이 이제 우리 재난안전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이제 재난안전에 어떻게 유용하게 쓰일지도 궁금한데요. 구체적으로 재난안전, 기후위기 이런 거에 어떤 일조를 할 수 있나요? 재난안전하면 가장 이제 떠오르는 게 이제 산불이죠. 그렇습니다. 네. 지자체에서 이제 산불 감시하기 위해서 수많은 이제 감시원들을 이제 배치하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인적 물적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드론을 최근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드론에 스피커를 달아서 이제 그 등산객들한테 예방적인 측면에서 이제 메시지를 전달한다든지, 또는 이제 드론에 이제 카메라를 달아서 모니터링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서도 좀 활용이 되겠고요. 또는 이제 드론에 소화탄을 달아서 이제 초기 산불을 이제 제거하기 위한 용도로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드론 자체가 사람이라든지 소방차가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빠르게 이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이제 드론이 재난 현장에서 많이 활용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는 이제 수색 작업 용도로도 많이 이제 활약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데를 말씀하시는 거죠? 수색이라고 하셨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조난 당했을 때
이제 헬기가 접근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연기라든지 맞습니다. 유독가스라든지 이런 데 그런 말씀하시는 곳에서 거죠? 이제 드론이 손쉽게 들어가서 그런 수색자를 빠르게 이제 찾는다든지 하는 부분에서 그런 성과들을 내고 있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또 군사 분야와의 그런 협력 부분도 여쭤볼게요. 구체적으로 이제 군사 드론, 이쪽 분야는 앞으로 지금 가야 할 길들이 사실 많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기도 한데요. 뭐 구체적으로 치자면은 어떤 분야로 지금 협력을 하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예. 기존의 드론이라고 한 무인기라고 하게 되면 굉장히 대형 쪽에 치중했다면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겪으면서 소형 드론에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이제 전쟁에 쓰이고 있는 드론들은 소형 드론들이 굉장히 성과를 내고 있고요. 이제 운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운영자와 드론이 1대1로 지금 현재 전쟁에서 쓰이고 있는데 저희 파블로 항공이 개발하고 있는 그 드론 시스템은 군집 자율 제어가 가능한 드론들입니다. 어떤 거냐면 한 명의 운영자가 다수의 드론을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요. 이제 생존성 부분에서 크게 향상된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앞으로 전장에서 이제 이런 군집 제어가 가능한 드론들이 많이 활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하게 되면은 1대 N, 그러니까 네. 한 명이 드론을 여러 개를 운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드론이 또 격추가 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존 가능성을 높여서 나머지 드론이 공격 목표에 공격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이제 그런 기술을 개발 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예, 맞습니다. 네네. 그럼 최근에 북한이 이제 이 드론 개발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다라는 네. 북한 관영 매체 보도도 있는데 북한의 혹시 드론 기술은 어느 정도인지 분석하신 데이터라든지 알고 계신 게 있나요? 아무래도 이제 보안이 많이 강조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제 보안적인 부분에서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제 우리나라보다는 좀 일단 사실적으로 좀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 드론이라는 부분이 사실 쉽게 민간인들도 쉽게 조립해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다 보니까 네. 어느 정도는 이제 북한에서도 드론 운영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굉장히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서 이제 앞서 있다라는 부분에서 좀 얘기를 드릴 수 있겠지만 조금 더 이제 고차원적인 드론,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자율 군집 제어 부분에서는 아주 초기적인 단계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드론 기술의 연구 개발 R&D라고 하죠. 그거는 지금 현재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시나요? 예, 저희가 현재 4차 산업혁명 시기에 살고 있다고 말씀드리잖아요. 모든 산업들이 그렇듯 드론도 이런 인공지능과의 결합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이 인공지능하고 결합했을 때는 자율 비행이라는 이제 기술 부분이 주목될 수 있는데요. 자율 주행 비행이라는 거는 결국은 이제 드론이 이제 비행하는 과정에서 기류를 만나거나 이상 기류에 대한 대응을 한다든지 또는 갑작스러운 어떤 물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런 자율 비행에 대한 기술이 굉장히 필요한, 그러니까 드론 비행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AI와 결합되는 자율 비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일각에서는 그 이제 자동차의 자율 주행보다는 자율 비행이 더 빨리 실현될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는데 그 모빌리티 혁명에 있어서 맞습니다. 예, 자율 비행이 더 앞설 것이다. 이런 그만큼 이제 개발자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개발하고 있는 그런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정부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신다면?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이런 드론에 대한 중요성을 최근 몇 년 전부터 이제 인지하고 그런 정책적으로 또는 어떤 이런 이제 드론 전체 산업을 키우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드론 기업들과 같이 연계해가지고 많은 이제 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드론 산업이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장애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 규제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떤 게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시고. 좀 규제 완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좀 제도적인 측면에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이제 비가시권 비행이라고 얘기하는데 사람이 이제 보이지 않는 거리를 드론을 조종할 경우에는 이제 현재 국내 법에는 이제 관찰자를 준다든지 하는 어떤 그런 안전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법 규제들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어떤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원가가 이제 증가하는 굳이 이제 두지 않아도 되는 비용들이 발생함으로 해서 산업 발전에 좀 저해하는 부분들이 있으시거든요. 단편적인 예시 부분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파블로 항공에 좀 미래 비전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예, 저희 파블로 항공은 자율 군집 제어 솔루션을 갖고 있는 이제 기업으로서요. 이 분야는 앞으로 미래 드론 산업 분야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을 예측합니다. 현재는 이제 군사 분야에 지금 연구 개발 또는 적용이 되고 있고요. 점차적으로 민간 분야에도 활용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 파블로 항공은 이러한 그 자율 군집 제어 시스템을 전 산업 분야로 적용하는 또 이 분야에서는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 가는 거를 지금 목표로 좀 하고 있고, 현재는 이제 드론쇼라든지 방산 쪽에 제한적으로 좀 활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전 산업 분야로 확대하는 거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개인적인 질문을 좀 드려서 좀 그렇긴 한데 이 드론에 대한 질문은 여기까지 좀 마무리하고 예. 그 전에 이제 불꽃 축제 관련한 담당을 하셨잖아요. 네. 불꽃 축제와 드론의 어떤 연결고리가 있습니까? 또 예. 이렇게 또 전직을 하시게 된 계기도 예. 사실 여쭤보고 싶네요. 저는 이제 불꽃 축제 바로 직전에는 또 그 박격포 무기 또 개발하는 또 연구원이기도 했었고요. 네. 아무래도 뭐 박격포든 불꽃이든 드론이든 어떤 하늘이라는 공간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사업을 하는 분야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또 제 개인적으로는요. 또 다른 부분에서 이제 드론쇼와 불꽃쇼 부분에 대한 것들은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드론쇼가 불꽃쇼, 기존 불꽃쇼를 대체하면서 많이 지금 각광을 받고 있지만 결국은 드론쇼로 또는 드론이라는 것이 기존 산업을 대체한다기보다는 상호 보완적인 부분에서 같이 시너지를 낼 것이다. 그런 부분에서 미래의 드론 산업은 다양한 분야와 결합해서 새로운 형태의 시너지를 내지 않겠냐라는 부분에서 불꽃쇼와 드론쇼도 그런 부분에서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도 그러면 드론이 불꽃과 접목한 그런 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예. 네. 제가 평창 동계 올림픽 때도 이제 드론 쇼를 이제 같이 좀 참여를 했었었는데요. 벌써 이제 5년 이상 지났습니다. 드론 쇼가 이제 드론 라이트 쇼라는 형태로 해서 드론에 LED를 다는 쇼였다면 최근 들어서는 드론에 LED도 달고 불꽃도 다는 형태로 해서 빠르게 지금 변화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저희 기업이 지금 선도적으로 지금 진출하고 있고 이 부분이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드론 쇼 시장에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드론과 LED는 뭐 제가 많이 봐서 이해는 되는데 드론과 불꽃이 결합하면 혹시 나중에 화재 위험이라든지 그런 건 없나요? 그게 기술이죠. 예. 그러니까 네. 화재라든지 또는 불꽃이 발사했을 때 그 반발력이 드론 자체에 어떤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핵심 기술이고요. 작게는 이제 불꽃도 이제 화약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은 드론에도 이제 무기를 다는 군사용으로 쓰이는 것처럼 그게 저희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군사 분야도 계셨고 또 불꽃도 담당하셨고 드론 어떻게 보면은 연결고리가 없는 것 같은데 또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의 또 공통된 하늘이라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사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